자, 지금 합참에서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엄일식 실장님, 구체적인 이제 발사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사 시에 사고가 발생됐다. 2단 엔진의 비정상적인 상황, 추진력을 상실해서 서해에 추락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 로켓이 저희도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우리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만 이제 발사체가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단, 2단, 3단 이제 발사체가 분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탄두에 실려 있는 아니면 상층에 실려 있는 이제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가 되는 건데 2단 발사 단계에서 추진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발사 초기에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큰 수준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로켓이 발사될 때 그 1단 추진 로켓이 지상에서부터 추진력을 받죠,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1단과 2단이 분리되면서 1단은 이제 뭐 해상으로 추락을 하고 2단 로켓 엔진이 점화되면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1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1단 로켓이 분리되고 난 이후에 2단 로켓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가 안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마 서해상으로 비정상 그 기동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 단분리 발사 기술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엄 실장님 사실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발사 단계이죠. 예, 북한이 여러 가지 ICBM 미사일도 개발해서 시험 발사도 했지만 북한이 자기들이 말하는 위성 발사, 우주 로켓 발사는 98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8년부터 벌써 굉장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이 안 돼서 이번에 이러한 그 약간 실패로 판명되는 이런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건 비단 뭐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나로호나 누리호 발사할 때 여러 번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보면. 아마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성공 발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2차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은 대외적으로 표방했던 6월보다 이른 오늘 좀 빠르게 발사를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2단 분리에 실패를 겪는 상황. 그렇다면 사실 북한 체제 내에서도 이 발사 실패에 따른 굉장한 좀 문책 내지는 책임 추궁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우선은 뭐 6월 11일 아까 우리 엄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이 한 1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그 발사대가 새로운 발사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발사대도 있고 바로 동창기 옆에 이동 발사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의 2차 발사 때까지 좀 어떤 뭐 당장의 어떤 뭐 문책을 유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2차 발사가 안 됐을 경우에 이러한 어떤 어찌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예상 거리로 보면 사실은 마닐라 루섬까지의 북한의 거리는 한 3,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 떨어진 거리가 우리로 보면은 보령에서 군산 저쪽에 200km 지점에 떨어진 겁니다. 어청도에. 그러면 한 300km, 400km 가다가 떨어진 거. 페어링, 즉 덮개 부분도 잘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실패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2차 때까지를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보거나 그것조차 안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어찌 보면 북한이 좀 발사를 일찍 가져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이 발사 이전부터 사실 엄중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 최영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분명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유엔 결의를 위반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북한이 이 일이 오늘 한 번 실패로 끝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게 다들 뭐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예고했던 기간 내에 그 1차를 먼저 한 것 같고요. 본인들도 지금 실패를
인정하고 자인하고 나서 2차 발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건 애초에 한 번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고된 기간 안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응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그냥 다들 놀라고 또 정부 당국과 서울시가 대체 대응하는 방식이 좀 호들갑스럽기도 하고 또 뭐 이른바 오발령 사태가 지금 이제 진상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발령 사태가 계속해서 거듭되고 이렇게 우왕좌왕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북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할 텐데 발사를 예고할 때는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놓은 정부가 NSC의 대통령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냥 점검회의로 또 낮추겠다라고 예. 하는 건 글쎄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한들 그 의도와 또 그 위협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실패했으니까 우리 회의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점검만 하고 끝냅시다.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NSC는 사후적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건데 발사에 실패했으니까 뭐 안심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적어도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야당도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대통령께서 NSC 주관하시고 또 지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는지 예. 또 앞으로 또 뭐 그 2차 발사 그것이 혹시 군사적이든 뭐 혹은 우주 개발을 위한 것이든 간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하셔야죠. 원래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세게 대응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세게 어떤 대응을 하실지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윤 대통령도 오전 6시 29분에 즉각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고 우리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현재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데 입장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고요.